안녕하십니까. 통일연구원 성기영입니다. 여러분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평양정상회담에서 어떤 장면을 가장 인상 깊게 기억하십니까? 아마도 남북한 최고 지도자가 백두산 천지에 올라 양손을 힘껏 들어올리는 장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능라도 5.1 경기장에 모인 15만 명의 평양 시민 앞에서 연설하는 장면을 꼽으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상이 현실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격적인 장면들을 누가 상상이나 했었겠습니까? 하나하나가 과거 정상회담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만큼 2018년 9월 평양 정상회담은 또 한 번의 정상회담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본격적 이행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는 계기를 확보했습니다. 당초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세 가지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첫째, 북핵 문제 해결과 항구적 평화 정착. 둘째,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셋째, 한반도 신경제 공동체 구현이 그것입니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한은 북핵 문제 해결과 평화 정착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비핵화 과정을 둘러싼 북미 간 협상의 교착 상태를 해결하는데 이번 정상회담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군사 분야 합의서를 별도로 채택한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육상과 해상 경계선 어디에서도 더 이상 젊은이들의 피를 부르는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것도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박 3일 평양과 백두산을 방문하는 동안 남북한 정상은 20시간을 함께 다녔고 나란히 앉아 4번의 식사를 했습니다. 만남의 분위기에는 웃음이 넘쳤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절제도 돋보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쌓여진 남북 정상 간의 신뢰야말로 남북관계 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연내에 갖기로 합의한 것은 한반도 신경제 구상 실현을 위한 첫걸음을 떼어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신경제 구상은 남북한을 잇는 환동해 벨트와 환서해 벨트 그리고 접경지역 벨트를 포함하는 H자형의 경제개발 계획을 통해 남북한의 경제를 공동 번영시키자는 구상이기 때문입니다. 9월 평양 정상회담은 이렇게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의 3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이 더욱 큰 의미를 갖는 것은 남북관계의 틀을 훨씬 뛰어넘는 차원에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를 열어젖히는 성과를 거뒀기 때문입니다. 평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로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는 용의도 표명했습니다. 평양선언 발표 이후 비로소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또 유엔 총회에 참석했던 리용호 외무상은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이행 동력을 잃고 옆걸음질을 치고 있을 때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협상을 재개하도록 하는 기폭제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4월 남북 정상회담과 6월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는 다름 아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남북 관계의 진전을 통해 이룬 남북 정상회담이 비핵화를 이끌어가는 힘의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북한은 비핵화 문제는 오직 미국과만 다룰 문제라면서 남북회담에서 핵 문제를 꺼내는 것 자체를 거부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2000년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이후 2007년까지 남북 간에는 모두 21차례의 장관급 회담이 열렸습니다. 장관급 회담이 진행되던 도중 2002년 10월 북한의 농축 우라늄 문제로 2차 북핵 위기가 불거졌습니다. 당연히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 장관급 회담 합의문에
비핵화라는 문구를 넣는 것 자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핵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대화로 해결한다. 이 정도 선언에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남북 장관급 회담 합의문에 비핵화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은 6자 회담이 시작되고 2005년 9.19 공동성명을 통해 국제사회가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한 이후였습니다. 당시 남북대화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기껏해야 측면 지원의 역할을 담당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해결에 우리 정부는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나섰습니다. 북한도 우리 정부의 이러한 역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역할을 인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북미 간 협상이 교착 국면에 접어들 때마다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문 대통령을 Chief Negotiator, 즉 최고 협상가로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갖는 이러한 협상 능력은 향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물론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남북관계의 진전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고 북미 관계의 개선이 남북관계의 실질적이고 비약적인 도약을 보장하는, 말하자면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의 선순환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남북관계의 장기적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더욱 중요한 것은 지난 9월 14일 개성에 문을 연 남북공동연락사무소입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한의 차관급 공무원을 소장으로 하여 각각 20여 명의 인력이 상주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365일 24시간 소통하는 채널을 갖춘 것입니다. 이미 남과 북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14선언 기념식 평양 개최, 남북 국회회담 개최와 같은 관련 논의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합의한 이산가족 상설면에서 문제와 같은 인도적 사안들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협의하게 될 것입니다. 남북연락사무소가 원활하게 운영될 경우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서는 서울과 평양에 각각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동서독은 통일 이전인 1974년 각자의 지역에 상주대표부를 설치해 운영했습니다. 상주대표부가 설치된 후 10년을 넘기면서 동서독 주민 각각 500만 명이 상대국을 방문했습니다. 물론 베를린 장벽을 넘어 오고 간 편지만도 수억 통에 이릅니다. 1988년에는 50군데가 넘는 동서독 지방자치단체가 자매결연을 맺었을 정도로 접촉과 왕래가 활성화되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은 바로 다음 해인 1989년 11월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난 6개월간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이루어놓은 남북 간 합의는 구호로서의 통일이 아닌 실천으로서의 통일로 다가가는 큰 걸음을 떼어놓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단계적으로나마 결실을 거두게 되면 남북 간의 본격적인 경제 협력을 위한 조건도 만들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남북 간 합의가 아닌 합의의 이행이 더욱 중요한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상호 존중의 바탕 위에서 관계를 조금씩 진전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항구적 평화를 위한 지름길이고 통일을 향한 디딤돌을 놓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